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아침까지 4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킨 데에 이어 9일에는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김세희 대표님.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네. 이 수천 개에 달하는 풍선을 네. 지금 무방비로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북한이 자신감을 얻고 네. 언제든 여기에 뭐 탄저균 아니면 뭐 살인가스 뭐 이런 거를 오음진리교가 했던 그런 네. 식의 충분히 살상 요소를 누를 수 있다라는 북한이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네. 대북 확성기를 썼기 때문에 했다라는 뭐 좌파 진영에서는 자꾸 이걸 시비를 거는데 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실제로 먼저 오물풍선을 한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한 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얘네가 온 거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북한이 이렇게 좀 범죄를 저지른 건데 네. 사실 좀 제가 좀 친분이 있는 좀 저한테 계속 중요한 정보를 주시는 국가정보원 분에 따르면 그때 네. 중단했던 이유는 대북 확성기 제재 때문에 잠깐 중단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네. 남풍이 세게 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네. 풍선을 띄워봐야 대한민국 쪽으로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네. 결국 그때 중단했을 뿐이지 결국은 이런 사악한 행동은 대북 확성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용산 쪽에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용산 네. 쪽에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드론을 쓰든 네. 각종 무기를 써서라도 사전에 좀 이 풍선이 날라오면 좀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안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신호 변호사님은 좀 이 부분 김정은은 알고 계실까요? 몸무게로 따지면 뭐 저런 거 안 하고 말이죠. 그 상남자일 것 같은데 네. 완전히 하남자입니다. 치졸해요, 치졸해.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네. 뭐 이런 공격이 있느냐. 네. 저기다가 그렇죠. 무슨 오물, 쓰레기 이런 거 담아가지고 이름도 보냈거든. 참 별로예요. 오물풍선.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쟤들은 걸음도 없거든요. 걸음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못 넣고 종이 네. 조각 잘라가지고 골파지 잘라가지고 넣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저거 이제 받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명웅 네. 그리고 나훈아 그 네. 노래 USB 담아가지고 네. 보내고 그다음에 2,000달러를 1달러씩 담아가지고 또 네. 보내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 네. 그 이제 인민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보냈어요. 우린 줄 게 많네요. 예, 우리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가. 쟤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대 우리 때리고 나서 우리한테 100대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김여정이가 또 이제 네. 더 뭐 아주 그 뭐 엄중한 뭐 그런 어떤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왜 그러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선 철도도 끊었고 GPS도 네. 교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풍선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네. 좀 이제 건드려 보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세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혹시 저게 나중에 저기에다가 무슨 균이나 네. 화학무기를 실어서 보내기 위한 예행 연습 내지는 시뮬레이션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정원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저거를 좀 잘 대비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하니까 쟤들은 또 대남 확성기 방송 한다고 그러는데 네. 네. 대남 확성기 방송 해봤자 안 들립니다 우리 쪽에. 저게 출력이 없어갖고 안 들려요. 네. 출력 문제도 네.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면은 저쪽에 왕왕 그냥 다 들립니다. 개성까지. 네. 그래서 쟤들이 트는 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안 들리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쪽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쪽 방어하려고. 아.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우리 다음 뉴스로 같이 네. 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북 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다가 중단하는 가운데 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한 이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요, 이 북한이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김세희 대표님 이 부분 좀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컨텐츠의 문제인데 네. 결국 우리는 보내줄 게 많아요. 보내주면 보내줄수록 북한이 되게 뼈 아프죠. 사실은 예, 영웅이. 말 그대로 임영웅 노래도 있고 뭐 BTS 노래도 틀었다고 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뭐 들려줄 게 엄청 많은데 솔직히 그러면 이제 북한의 주민분들은 솔깃하죠. 근데 네.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과연 어떠한 컨텐츠를 보내주냐, 뭐 현송월 노래 들려줄까요? 들려줄 게 없어요, 없고, 콘텐츠가. 네, 우리가 뭐 거기에 전혀 흔들릴 것도 없고, 네. 그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얘네들이 물론 예행 연습일 수도 있지만 네. 보내줄 게 없으니까 오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북한이 더 살기 좋다,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삐라를 해봐야 아무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코미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대북 확성기를 정말 감추기. 그리고 제가 우리 강시혁 변호사님 정말 좋은 지적인 게 네. 저희도 뭐 이제 그 광화문 집회, 뭐 서울시청 앞에 집회 해보면 네. 이게 어떠한 스피커를 설치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정말 들릴 정도의 스피커를 설치한다는 게 결국 다 돈의 문제인데 네. 아마 뭐 들릴 수 있는 그 정도 출력을 가진 스피커가 아마 북한은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네. 네. 하여튼간에 뭐 지금 북한이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저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네. 그만큼 다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쪽으로 벼랑의 뭔가 궁지에 몰린 그래, 징조죠. 어떤 궁지에 몰리니까 네. 시선을 바깥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뭐 푸틴이 또 뭐 북한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래요. 네. 그래서 북한이 자꾸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러시아하고 네. 관계를 하고 또 거기 무기도 팔고 그래서 어떻게 근근히 음. 연명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런 식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저런 걸 해가지고서는 네. 세계에 어떤 망신만 당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어서 네. 오히려 저런 것들을 멈추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경제 협력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런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걸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전북 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 이 하연호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 공작원 A 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A 씨에게 국내 정세뿐만이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라면서 8년형을 구형한 겁니다. 김재희 대표님 이 부분 좀 알고 계실까요? 네,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약간 그 TV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뭐 하필 또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의 그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네.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이나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간첩이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지금 저게 간첩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무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에이, 9년, 너무 네네. 9년이, 네. 뭐야? 6년이네, 6년. 깜짝이야. 네, 8년 구형인데. 네. 네, 8년 구형인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이렇게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 네. 하노이, 뭐 중국 베이징 뭐 이런 식에서 막 회동을 하면서 네. 또 공작금도 받고 네. 이런 걸 하는 간첩이 대한민국에 지금 실제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간첩이라는 게 옛날처럼 뭐 잠수함 타고 와야 되고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막 뭐 인터넷 지메일이나 뭐 이런 그 해외 계정으로 언제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 세상이라서 맞아요. 좀 그리고 이제는 뭐 각종 암호화폐까지 생겼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뭐 북한이 또- 직접 어디에 해외에 가서 뭐 달러를 받아오고 이럴 일도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나. 네. 좀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더욱 이런 간첩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굉장히 그 우리한테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네.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경각심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간첩이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네. 또 국정원이라든지 이 대간첩 활동 이런 것마저도 축소시키고 말이죠. 문재인 네. 정부에서는 거의 뭐 와해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북 민중행동 공동 상임 대표 네. 이 사람이 바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메일도 수많은 그런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고 네.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회동한 것도 보면은 뭐 장가게, 네. 중국 북경, 네. 베트남 하노이 이렇게 돼 네,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방산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 북한 공작원인지 몰랐다. 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6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글쎄 6학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2013년 얘기죠. 8월부터 네. 2017년 1월까지고요. 네. 11월까지고요. 네. 특히 이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하고. 네. 그럼 모르면 왜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요. 보내고 외국계 이메일을 굳이. 이용합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받았고. 네, 돈을 주고 받았고. 그다음에 이메일의 내용인데요. 네. 반미, 자주,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로 내용으로 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작금 수수 방법, 암호화 방법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간첩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년형을 이제 구형을 받았는데요. 원래가 이제 이렇게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하면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압하고 뭐 통신하고 이런 네. 방법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8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제가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또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8년 구형하면 10년 때려야 됩니다. 10년까지 가능하니까. 오히려 구형보다 더 때릴 네, 수 있는. 올려칠 수 있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법적으로도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